해외여행 가서 소매치기 조심, 바가지 조심하라는 말은 흔히 들어봤죠. 그런데 여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심해야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좀 오지로 여행 가보고 싶어가지고 저랑 제 친구 2명, 그럼 우리도 여자 3명으로 청춘 여행식으로 몽골을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2월 19일부터 4박 5일 계획을 했어요. 겨울철, 신비로운 설국의 전경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위해 2명의 친구와 몽골 여행을 계획한 여성. 그런데 여행 가기 전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답니다. 몽골 여행지가 대부분 6명이 세트더라고요. 근데 6명이 딱 완성이 되면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의 불편사항이 없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몽골 여행 패키지는 6인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인원을 맞추면 금액을 절반 가까이 절약할 수 있어 모자른 인원을 채우기 위해 동행을 구하게 됐답니다. 제가 영국을 갔었을 때는 기차표 동행을 구했거든요. 4명인가 모아야지 할인이 된다고 해서 그 기차역에서 만나서 표만 같이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여행하고 이런 식으로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해외여행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웹카페를 통해 구한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가까운 여행지에서도 동행 인원을 찾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동행을 모집하는 이유는 단순히 절약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또 여행지에서 우리말이 되고 이런 동행을 찾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혼자 새로운 곳을 여행하다가 뭐 테러라든지 납치라든지 이런 위험한 것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행이 안전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곳을 여행하려고 하는 여행자, 나와 같은 곳을 이미 여행했던 경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 또한 여행 카페를 통해 동행원을 모집해 연락이 닿았습니다. 함께 4일간의 회의 끝에 투어를 맡길 한 여행사가 추려졌는데요. 모집된 동행인 중 한 명이 아는 여행사와 연락 중이라며 대화 링크를 보내왔답니다. 최종 견적이 인당 615달러로 견적이 나왔어요. 20달러 예약금을 내도 되고 아니면은 전액 다 지금 지불해도 된다 얘기를 하니까 단톡방에서는 저희는 다 낼게요. 저희는 전액 다 낼게요. 견적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전액 입금하겠다는 동행원들의 말에 휩쓸리듯 피해자와 친구들도 입금을 하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여행사는 모든 인원의 입금이 확인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이름을 사진에서 한 기피해들 엄청 많았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예약금을 안 받고 운영해 왔고요. 몽골에 온 다음에 현금으로 달러로 받아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게 보일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바로 여행사를 사칭한 사기였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행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계획 짜고 업체 컨택하고 이런 그 동행들이 사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동행인들도 가짜였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예상해서. 사칭 여행사와 한패였던 건데요. 같은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피해자의 여행 계획을 세워주기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다가 사칭 여행사와 계약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네, 항상 사기는 피해자들의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죠. 여행 동행 사기의 경우에도 기존 사기와 그 유형이나 패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사칭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수취하는 거, 이러한 구조는 동일한데 계속해서 수법, 어떤 컨텐츠만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오면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이건 비대칭 정보 때문에 여행지에서 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블루 오션을 발견하고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숙소 쉐어를 함께할 동행을 구하는 사례에서도 사기 피해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쉐어 동행 모집을 한 피해자를 만나봤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숙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기도 했고 적당한 이제 가격대의 숙박을 구하는 게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저는 조금 늦게 준비한 축에 속하다 보니까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혹시 숙박을 미리 예약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같이 쉐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하게 됐습니다. 동행 모집글을 보고 접근한 한 사람. 약 2달 뒤 방문할 숙소 비용을 미리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불안한 마음에 절반은 현장에서 주고 나머지 반만 선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 도착을 했을 때가 이미 조금 늦은 오후 시간이어서 바로 체크인을 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1박에 20만 원짜리, 그래서 4박이면 80이어야 되는데 160이었습니다. 숙박 금액 자체도. 늦은 밤에 당일에 어떻게 숙소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지출을 해야 될 금액은 40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보낸 20만 원이랑 숙박비 160만 원이니까 총 18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죠. 4배 넘게. 계획이 없던 큰 지출을 하게 된 피해자. 지출금 포함 피해금을 동행인에게 환불 요청했는데요. 네. 그대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특히나 이 사람이랑 연락도 안 되다 보니까 더 당황스럽고, 그 이후에 여행을 하면서 지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행을 즐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들떠있는 피해자의 빈틈을 파고드는 여행 동행 사기. 어떻게 해야 조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서는 막상 이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말고 직접 만나서라도 또 철저하게 또 신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은 대면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적어도 화상통화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공하는 그 사업자 등록증 혹은 신분증 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인적 사항들이 지금 내가 대화한 사람과 맞는지 적어도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